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집중 시간인데요. 이슈 집중 시간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핵관의 난. 이건 제가 진 게 아니고요. 실제 신문 보도에 이런 제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차용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이어갈까요? 거친 표현을 삼가라. 장제원, 권성동에게 직격을 날렸다. 윤핵관 이상기류 조짐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담고 있고요. 다음 보도, 중앙일보에서 바로 그 제목을 뽑았는데요. 사적 채용을 놓고 윤핵관의 난. 내가 넣어달라고 장제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몹시 좀 불쾌해하는 그런 스탠스였어요. 장제원 의원은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입장 밝힌 거 보면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장제원 의원을 주체 삼아 얘기하는데 장제원이란 이름보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 불편해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서 차전 교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자 사자성어 중에 세불양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을 한쪽이 그러니까 두 세력이 동시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또 차기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꿈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집권 초기부터 지금 뜨겁게 이 나름대로 정치적 경쟁을 벌인다고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국가 상황 자체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 대표가 지금 사실상 거리된 상태잖아요. 예. 뭐 사고라고는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아주 비상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밥그릇을 놓고 싸운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볼썽사나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윤핵관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두 사람이 또 이렇게 공개 회동을 통해서 상당히 뭐 우리는 뭐 문제 없다. 형제다. 형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그 불과 한 이틀 만에 다시 또 이런 식의 불협화음이 빚어져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직무대행이 저는 분명히 잘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 소위 말 우모 씨라는 대통령실 지인의 아들의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아마 뭐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표현이고 그거는 뭐 장제원 의원이 또 압력을 받은 당사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명도 하고 그리고 이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다는 걸 교묘하게 드러내는 그런 확인시켜준 겁니까? 확인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말씀은 물론 형제 사이 뭐 누가 나이가 많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력이라는 표현을 아마 그러니까 거친 표현으로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내가 권성동 의원에게 압력받을 정도 위치는 아니다. 추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천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내가 감나라 배나라 간섭받을 위치는 아니었다는 부분도 애둘러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선긋기도 하지만 권력 무게가 누구에게 더 가 있는지 비중을 두고 있는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사의 정권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윤 대통령의 관계에서는 내가 훨씬 더 가깝다라는 것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근데 얼마 전에 근데 식사할 때는 왜 장 의원을 빼놓고 했을까요? 그때 뭐 한 3명 정도 모였을 때 장 의원 빼놨다고 막 보도 있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식사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장 의원은 그러니까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주말에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마 모임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라니까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이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내가 굳이 갈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근데 꼭 이제 이런 어떤 배경을 두고 일종의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까지라는 해석은 너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윤심이 작용한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은 윤심이 좀 작용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런 이 해명 자체가 상당한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기류를 어떤 식으로 아마 탐문을 하고 이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워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총대를 매야지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원희 소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난 사이에 또 릴레이로 지금 또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건은 정말 윤핵관 중에 내가 찐이야. 사실 그걸 거르는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윤핵관이냐, 내가 찐이야, 내가 짱이야. 뭐 이것을 사실 좀 애둘러 말로 표현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다툼을 갖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권력 다툼이야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한심스럽죠. 지금 권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인데 이게 지금 2달이 아니라 20개월이 지나도 이런 일 사실 드물거든요. 거의 그 정권의 임기 말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 뭐 집권하자마자 그 당대표와 일단은 권력 다툼이 있고 이제 윤핵관 중에 또 윤핵관 내가 찐이야 또 다툼이 있고 네. 국민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러고 민생 지금 직격탄 맞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있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본인들 권력 다툼, 권력 놀이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서니까 지금 아니 나서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윤심이 네?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켜야지. 네. 누가 한쪽 편들어주거나 아니 청와대 눈치 안 보고 막 싸우는 모습도 사실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예. 이거 대단히 좀 심각하고 위험하다. 대통령 지지율 추락과 함께 네. 국민의힘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겸 그 대표 직무대행의 그 발언일까요? 발언이라는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뭐 크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언론들이 이렇게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은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확전이 자제가 됐고 어느 정도 선을 그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충돌이 벌어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한 자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러나 아마 이 지금 이렇게 고비고비 국면에서 아마 필요할 때는 네. 이 완급을 조절하면서 예. 아마 자신의 그 존재감? 존재감을 네. 분명히 드러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도부 체제 문제도 있고 이제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자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뭐 너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김정은 PD 경향신문 보도 이어갈 건데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간장 표현은 예전에 나왔던 건데 안철수, 장제원이 아니라 김장의 연대다. 이제 이런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김장 의원, 김기현, 장제원 의원이 부쩍 가까워졌다. 라이벌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간장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안철수 의원을 만약에 밀어서 당권을 아마 주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누가 봐도 지금 자기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기 대권 구도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셈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럼 전체 여권의 핵심이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게 다음 자기를 맡길 나름대로의 이 지금 서로 마음이 모아졌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윤 핵관의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윤 대통령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럼 자기 대권 구도를 그럼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아주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과연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용인을 할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 의원은 아니구나. 예를 들면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자기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얕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있다면 다른 아마 자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김기현 의원 정도의 당권 김기현 의원에게 당권을 맡기는 정도는 충분히 뭐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핵관 입장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구도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빠졌다는 부분은 아마 자기 대권 지금 여권 내의 자기 대권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도 아주 미묘한 아마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 보도만 보더라도 그 안철수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설 이게 사실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인물이 바뀌어서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이해관계가 아무튼 장재원 의원과 맞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치가 일주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긴 한데요. 너무 이르긴 하죠.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좀, 얘기를 하는데. 예, 좀 많이 좀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직무정지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게 긴 것 같지만 또 금방 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어찌됐건 간에 가장 누가 이해관계가 잘 맞느냐 예, 그 부분으로 나중에 모든 결론이 좀 지어지겠죠. 예. 김영기 대표. 네. 우리 사이존 브라더들이 지난 주말 넘어서 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뭐 당연히 우리 인터넷 바닥 민심은 들끓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내용 들끓는 정도는 아니에요? 별 관심 없어요? 네, 들끓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이나 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이제 관심이고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올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뉴스 빅데이터 분석 비교 사이트 그 비카인즈에서 윤핵관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3개월 사이에 1000건이 넘는 1060건 정도의 기사가 언급이 됐거든요. 네네네. 결국에 이제 국민은 굉장히 피로하고 여유가 없죠. 지금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비판 댓글마저도 별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발언을 약간 이제 비틀어서 어제도 이제 많이 언급해 주셨지만 공무원 합격의 길은 권성동 의원에 있구나. 그리고 또 최저임금 리듬을 넣어주셔야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서 리듬이 있잖아요 원래. 또 요새 패러디물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거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저희 또 품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못 산다고 집권 당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최저임금 현실적으로 올려줄 거라 믿습니다.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고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비판적 댓글조차도 남길 여유가 없이 국민들은 참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보도 몇 가지 더 이어갈 텐데 영남일보 보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이 거칠다라고 지적을 한 건 장재원 의원 측이고요. 또 권성동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만 말에 좀 가시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저 워딩 그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말의 온도를 실제 들어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세계일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부 체제 변화가 어떻게 생겨날 것이고 그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 만약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또 싸울 텐데 이제 그런 전망에 대한 보도들이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사흘 만에 또 충돌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이 사실 이게 뭐 이념을 넘어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사실 일반 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거는 사실이죠, 교수님? 그렇죠. 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도 사실 장재원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 발언 중에. 저요? 개인적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구급 공무원들을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또 자신의 지인의 아들인데 그 지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강릉시 선관위원으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은 다르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우모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00만 원을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취준생이 1000만 원을 후원한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마 이거 냈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로 지금 채용되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이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눈높이에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도 이제 관련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받지 않고 다른 질문을 요구하면서 응답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인사 문제에 관련자 혹은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행정요원들 관련해서는 혹시 사의를 표명하거나 이제 차후 조치가 있어 왔는데 이번 논란이 됐던 그 대상과 관련해 이제 차후 보도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지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변화를 주거나
차후에 대책을 좀 이렇게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호진 소장께서는 어떤 제안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국정조사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근데 제가 보기엔 국정조사까지는 어렵고 청와대에서 지금 일단은 채용 관련돼서 논란이 불거진 게 그 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참에 청와대에서 이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논란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국정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기준과 원칙이 이랬고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네.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그러니까 정보 보호는 해주고요. 네. 이러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됐다라는 부분들을 일정 예. 정도 밝혀줘야지 국민들이 지금 들고 있는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어디 제대로 취업도 못하는구나. 네네. 이런 좀 많은 자괴감과 절망감들을 특히 청년들한테 지금 완전히 다 확산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좀 확실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고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분명한 입장을 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평소에 공정과 상식을 늘 주장하시는 김영기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채용 문제나 인사 문제는 뭐 개인적으로도 좀 뭐 유감인가요? 그 다른 감정이 뭐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서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기자들이 네. 국정수행 부정평가에 높게 나오고 있는데 부정평가가 네.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원인은 언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원인은 언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별로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제 비슷한 맥락인가요? 별로 안 쓰겠다라는 거에서는 그래도 조금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당연히 30% 초반까지 지금 이제 긍정 지지율이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어 스태핑 발언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조금 톤 다운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톤 다운 된 겁니까? 사실 뭐 앞서 뭐 이야기했지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인사 논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지난번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에까지 지금 성추행 관련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한 줄 압니까? 네, 또 다른 질문요? 이러면서 완전히 문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의 도어 스태핑 자체가 형식 자체는 상당히 신선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대통령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하나의 소통의 수단으로 삼고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 논란 못지않게 이 소통의 이런 부작용, 이런 그 태도의 논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아마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사람이 참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또 나이가 저만하신 분은 더 바뀌기 힘든데 아마 이 일종의 뭐랄까요 상당한 아마 이 지금 여론의 압박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은 이 지금 자세 전환, 태도 전환을 위한 뭐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지금 의식한 오늘 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감하게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도어 스태핑은 특히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일보 후퇴 참모 일보 전진이라는 보도도 오늘 사실 있었는데 제가 못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에 대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말과는 좀 다르게. 자,